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때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리고 유족들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서의 내용이랍시고 알려진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정치 뭐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가짜뉴스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 유족들이 조문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인데요. 자, 기사가 났는데 이거 보십시오.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데일리 전 비서실장 유족 이재명 조문 거부했지만 안 올 사람인가? 똑같은 헤드라인이 잡힙니다. 이게 뭐죠? 어떻게 기자가 다른데 이지영 기자, 조혜선 기자, 김민정 기자 제목이 똑같냐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기자가 다 달라. 제목이 헤드라인이 똑같아. 이재명이 조문을 거부했지만 그냥 어거지로 왔다. 이게 뭡니까? 이런 기사가 마구 도배가 되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경찰에서 타살 흔적 없고 부검도 유족과 상의 후 부검 계획이 없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후 일정들 다 취소하고 조문을 간다고 변경을 합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조문을 못 오게 타이틀 잡으려고 개검에서 부검을 하자고 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유족들이 반발을 했어요. 개검 플러스 경찰이 부검을 회유합니다. 그리고 조문을 못하도록 시간을 끌어요. 개검과 기레기들이 콜라보하면서 이재명 대표 유족들이 조문 거부한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저녁 늦게 돼서야 부검이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부검할 필요 없어. 그제서야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내시라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부검을 갑자기 하자고 얘기해서 조문을 늦추고 그 조문이 늦어지는 거를 유족들이 반대한다. 이런 가짜뉴스를 뿌려댄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온 이 글이 사실인지 팩트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전 비서실장 조문, 유족들 이 대표도 힘내시라. 부검시도 소란 끝 이재명 조문, 유족 측 대표님 힘내시라.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뭐가 진실이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이거겠습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악마화하는데 경찰까지 동원하고 언론까지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유족들은 대표님도 힘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문 거부했지만 안 올 사람인가? 이 유족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 비서실장과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아무나 인터뷰한 다음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워딩 나오면 그거 딱 따서 헤드라인 잡는 겁니다. 얘네들이 악마예요. 그리고 조문이 늦어진 이유는 검찰이 부검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이 반대를 했어요. 결국 법원까지 가서 법원이 부검하지 마. 이게 저녁에 딱 기각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조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진해영 검사 페이스북인데요. 수사 대상자가 언제나 이기는 법.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죽였다라고 프레이밍하고 있죠. 수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서는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쓴 다음 편집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서명 날인하라고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원래는 누가 불려가서 조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저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말한 건 맞지만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해도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서 꾸며진 사람, 참고인이 사망하면 그냥 증거 능력이 인정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형사소송법 316조 2항. 조서를 작성을 해도 그 자체는 증거 능력이 안 되는데 조서에 참여한 참고인이 사망하면 그냥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허위로 사냥 대상을 엮어놓은 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싶은 인센티브가 커진다. 왜 검찰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이제서야 알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조작해서 만든 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려면 참고인이 자살하는 게 너무나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그러면 땡큐 하고 그 참고인 조서를 증거로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명 날인을 안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 서명해라 라고 할 때 나 안 할래 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검사들이 안 나오면 피의자로 엮어서 체포영장 청구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조서 작성하게 그냥 둡니다. 방법이에요. 이제 수사 대상자가 참고인 조사 같은 거 받으면서 쫄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조서 만들게 그냥 냅둬. 읽어보라고 하면 읽더라도 서명 날인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서명 날인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일 강제하려고 위협을 시작한다. 바로 112를 눌러서 당장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112 통신원에게 녹음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전화기를 뺏으려고 한다. 당장 각청에 소속된 인권보호관실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시고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수처 전화번호 6320-0200을 저장해 놓으시고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112나 공수처에 전화했다는 내용은 통신조회로 나타나고 112는 통화 시작하는 순간 목소리가 녹음되기 때문에 조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에 반해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거로 남겨지게 됩니다. 어떤 검사는 심지어 영장에 의한 전화기 압수를 거부하면서 고소하고 입원한 뒤에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건 한동훈이네. 한동훈이잖아. 다 평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응하셔도 되고 영장 없는 전화기 압수는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증거 능력 없는 서류라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로 조서 꾸며진 사람이 자살당할 위험도 없고 검사들에게 협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시겠죠? 검사들이 겁주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검사들한테 조사를 받는데 이렇게 나오면 검사들 못 건드려요. 얘네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놈들이거든요. 다 알고 있네? 다 알고 왔네? 야, 좀 제껴. 모르는 애 조지는 거예요. 겁먹은 애 조지는 거예요. 꼬랑지 내린다 밟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참고인 조사가 진술한 건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서명 날인만 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서명 날인해라 라고 할 때 안 하면 그만이다는 거예요. 강제로 억압을 하고 압박을 준다? 그럼 바로 112에 전화하거나 공수처에 전화하거나 인권보호관실에다가 데려다 달라고 세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112에 전화하는 순간 통신 기록이 남고 이건 그 당시에 검찰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너무나 유용한 팁이죠. 검사놈들한테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살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죠. 경찰서 갈 일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슬픈 거죠. 그만큼 검찰이 악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핸드폰 내놔라 그러면 절대 내줄 필요 없고 만약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 그러면 바로 112 신고해버리라는 겁니다. 경찰서만 가도 무섭죠. 검찰한테 가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게 없으면 쫄지 말고 당당하게 세게 나가면 검찰에서 저놈 조져야겠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쟤 귀찮아. 다른 애로 털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해요. 꼬리 내리는 순간 더 집요하게 물고 뜯는다. 야, 쟤 지금 완전히 멘탈 나갔어. 더 공격해. 이러는 놈들이라는 겁니다. 김경록,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했었던 도대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할까요? 이재명에게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냥 단순합니다. 유동규 같이 하면 되는 걸 죽음까지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은 검사입니다. 인간적인 의리와 양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걸 지키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조국 정경심에 대한 배신 혹은 죽음, 저에게도 선택지는 단 2개뿐이었습니다. 사악한 인간들 평생 어떻게 사나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경록 씨에게도 정경심 교수를 배신하라. 아니면 죽어라. 선택지는 단 2개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때랑 똑같다. 그때도 노무현 주변 사람 계속 털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내 주변에 오면 다친다고 다 멀리하다가 가셨다. 현재 검찰들 이재명 주변 사람만 100명 털었고 이재명이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 올 때 집 팔았을 때도 부동산 압수수색만 3번 했다. 스치기만 해도 조사, 압수수색, 회유, 협박.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또 속으면 안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재명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지금도 뭐냐면 이재명 주변에 있어봐. 니들 다 죽어. 경찰이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너 이제 내려와.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 지금 근 10년을 털었잖아요. 돈 한 푼 나온 게 없잖아요. 주변을 조지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 검찰이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족들하고 관계를 또 언론지를 통해서 2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노무현을 보내본 사람들이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있으면 됩니까?
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